이번에는 2절에 전선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선에 관련된 내용에는 전선의 식별, 종류, 그 다음에 접속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식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선에 대한 어떤 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다 이거죠. 이 전선별로. 그럼 여기에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Y결선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그럼 얘를 A상, B상, C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L1, L2, L3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라인 1, 라인 2, 라인 3 이렇게 됩니다. 이때 L1, L2, L3 같은 경우에 색이 얘는 갈색, 그렇죠? 얘는 흑색, 그 다음에 얘는 회색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색을 암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성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얘 중성선의 색은 청색으로 하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전원을 이렇게 빼서 쓰는 단상 2선식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러한 설비가 있다. 그럼 이 설비에는 뭐가 있어요? 외함이 있잖아요. 외함. 그쵸? 외함. 그럼 이 외함을 인체 감전 방지를 위해서 또 뭐 해요? 접지하잖아요. 얘를. 그쵸?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호 접지라고 해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을 보호 도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보호 도체. 얘를 뭐라고 써요? P, 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보호 도체 같은 경우에는 녹색과 노란색이 함께 있는 녹색과 노란색이 함께 있는 그러한 피복이 되어 있는 선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피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전선이다 라고 하면 뭘로? 도색이라든지 또는 밴드라든지 색테이프 등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색을 암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색을 암기해라. 왜냐면 문제에서 색을 물어보는 게 나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전선에는 크게 나전선, 그러니까 피복이 없는 선, 그 다음에 절연이 되어 있는 절연전선, 그리고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전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절연전선은 한 번 피복이 되어 있고, 심선들이 있고, 얘는 단선이고 얘는 연선입니다. 피복이 되어 있고, 케이블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되어 있는 것이 케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선의 종류에는 저압선이 있을 거고, 고압선이 있을 거고, 특고압선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저압 절연전선,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음 중 고압 케이블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저압 케이블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종류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 암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럼 저압 케이블에 뭐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연필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비닐 외장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 계속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써가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었었지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쉽게는 아니고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케이블에서는 여러분들이 특고압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 있구나 라는 정도. 그 다음에 특고압 전로로 다중 지중 배전선로에서는 케이블의 최대 사용 전압은 25.8kV 이하여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다.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한 번씩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다. 다음에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선이 뭐 부족하거나 또는 뭐 바뀌거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선을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접속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접속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때 여기 뭐 1번, 2번 뭐 이게 그 상황별로 다 써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황별로 다 암기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냥 전선을 접속을 하는데 저항이 증가하지 말아야 되겠죠. 기존의 저항값보다 저항값이 증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피복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연결을 하고 다시 피복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과 동등 이상의 절연을 갖도록 피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부터 설명했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연결을 하면 인장 강도가 줄어들긴 하겠죠. 그죠? 땡겼을 때. 근데 20% 이상 감소하지 말아라. 인장 강도가 80% 이상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기존과 동등 이상의 절연을 하라. 이런 얘기고 다른 종류의 전선을 연결했을 때 뭐 알루미늄과 동선을 연결하면 얘네들의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럼 전기적인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기적인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다 읽으면서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기 저항이 증가하면 안 되는구나. 인장 하중이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되는구나. 절연이 되어 있으면 기존 절연과 동등 이상으로 절연해야 되는구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전기적인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전선 접속에서 상호 접속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 그 얘기는 여기에 어떤 설비가 있다라고 볼게요. 설비가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삼상부하라고 볼까요? 하나, 둘, 셋. 삼상부하.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전선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얘를 편의상 L1, L2, L3다라고 했을 때 전선을 2개를 쓰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병렬 접속하는 거죠. 2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내용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굵기는 동선 5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 70, 이 문제 나왔어요. 가로치고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 접속했을 때 구리선은 50스퀘어 이상을 써야 되고 알루미늄선은 70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 필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기사 실기라든가 공사 실기에서도 숙제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5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70스퀘어 이상을 써라 이런 얘기고 나머지 2번, 3번 넘어가고 4번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퓨즈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봐요. 이렇게 전선에 설치했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가 퓨즈가 용단됐다고 쳐요. 용단 끊어졌다 이거죠. 여기는 예를 들어 50A가 흐르고 똑같이 얘가 50A가 나눠서 흐르는데 얘가 하나가 용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류가 여긴 전류가 안 흐를 테고 여긴 몇 암페어가? 100A가 흐르겠죠. 그럼 이 전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이 되고 손상을 입겠죠. 더 나아가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퓨즈를 설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용단이 되면 다른 쪽 선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퓨즈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한다. 전자적인 불평형은 뭔가요? 금속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할 거고요. 또 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근데 얘가 전류 방향이 들어갔다 나오면 얘에 의한 자기가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 금속의 전자유도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전자유도 전압이 생기겠죠? 그럼 사람이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가연성 가스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화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전선의 상호 접속 시 4가지 저항 증가하지 말고 인장하중 줄어들지 말고 절연 잘해주고 전기적인 부식 발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병렬로 연결할 때에는 구리는 50스퀘어, 알루미늄 70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각 선에 퓨즈를 쓰지 말아라. 그리고 금속관에 안에 넣을 때는 전자적인 불평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선의 내용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절의 내용은 전로의 절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로라고 하는 것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흐르고 있는 곳을 전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 즉 절연체를 넣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절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절에서는 총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로의 절연 원칙, 그 다음에 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 및 절연 내력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6번째는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절연이다. 그럼 뭘 알아야 돼? 절연 저항이라든가 절연 내력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전로의 절연 원칙입니다. 전로는 다음 위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을 해야 된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떠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변압기에는 고압측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압측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렇죠? 여기는 대지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로는 얘네들이 뭐예요? 전로죠, 전로. 전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얘와 얘 간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얘와 얘 간의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와 얘 간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얘와 얘 간에도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로는 대지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 다음을 제외하고는. 언제냐? 자, 여기를 접지를 한 경우 여기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고압이다라고 봤을 때 이미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대로 고압과 저압이 혼촉됐을 때 저압측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압측 한단자에 접지를 한다고 했어요. 결국엔 뭐예요? 접지한 곳을 제외하고는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뭐 하란 얘기예요? 전로와 여기를 이제 전로라고 하죠. 전로와 대지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항이 뭐냐 이런 얘기죠. 읽어볼까요? 얘 접지. 이게 또 접지예요, 사실은. 얘도 접지.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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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 접지, 접지. 그쵸? 결국은 뭐예요? 접지가 된 곳을,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접지가 된 곳 이외에는 전로와 대지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건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절연할 수 없는 부분. 절연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기술적으로 곤란한 거.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목장이 있어요. 목장에서 가축을 기르겠죠.
이 가축이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에는 전기 펜스를 이렇게 쳐놓죠. 다음에 어떻게 감전되는 거죠. 아주 미세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거 뭐예요? 전기 울타리. 전기 울타리잖아요. 이 전기 울타리는 원래 목적이 뭐예요? 가축이 미세한 감전을 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절연하면 돼야 안 돼요? 절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기로는 뭐죠? 전기를 갖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열을 내는데 이 열에 견딜 수 있는 피복이 없잖아요. 이 온도가 막 100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선을 절연할 수 있는 절연물 자체가 없다고요. 왜? 기술상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부터 11번 여기에 있는 애들은 기술상 절연이 불가능한 거예요. 즉, 얘네들이나 나 이런 애들을 빼고는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절연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중 절연할 수 없는 것은, 절연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문제를 풀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 및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고압 및 특고압이라고 돼 있어요. 가 부분에서는 저압 전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하는 거고, 고압 및 특고압에서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압 전로에서 전로라고 했습니다. 상시 사용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곳. 저압에서는 뭐를 하냐면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그리고 고압 및 특고압에서는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럼 먼저 저압부터 볼게요. 저압은 얼마예요? 1kV, 교류 1kV 이하, 직류 1.5kV 이하가 되겠죠. 보시게 되면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가 1mm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절연은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은 거죠? 절연 저항이 무한대인 게 좋은 거죠. 근데 무한대로 할 수 없고 절연 저항을 높이려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연을 이 정도로 하면 안전하자라고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압 전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변압기, 여기는 고압 변압기, 여기는 저압 변압기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때 분명히 여기에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부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땅, 대, 지. 그러면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데 얘와 얘 사이에도 절연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얘와 얘 사이에도 절연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여기죠. 얘와 얘 간 또는 전로와 대지 사이, 전로와 대지 사이에 뭐를?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얘를 개방하고 얘와 얘 사이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와 얘 사이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가 이걸 아셔야 돼요. 누설 전류가 1mA. 누설 전류는 뭐죠? 전로 이외에 흐르는 전류를 누설 전류예요.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안전하다라고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저압 전로에서.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1mA 이하. 이런 안전하자라고 뭐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예요. 이때 자, 얘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연저항 값은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2번 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번 항에 대해서 보면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에 보시게 되면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절연,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절연, 저항. 그럼 절연,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전류분의 뭐라고요? 전압. 근데 여기 볼게요.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 전류는 무슨 성분의?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예요. 그럼 여기에는 전압은 내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 이 누설 전류도 저항분이기 때문에 전압을 교류를 쓰면 돼야 안 돼요. 교류를 쓰면 L과 C의 성분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직류에는 L과 C의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죠. 무조건 다 저항의 성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DC 전압을 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C 전압을 누설 전류로 나누면 절연 저항이 된다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DC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절연 저항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DC 전압을 인가를 해요. DC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는 뭐가 올라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 전류와 요 전압을 가지고 뭘 알 수 있어요? 저항을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절연 저항을 알 수 있다. 전류를 알고 DC 전압을 알면 절연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럼 전로의 사용 전압을 보시게 되면 SLV라는 게 있고 PLV, FELV, 500V 이하, 5000V 초과.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저압이에요. 저압. 뭐라고요? 저압. 그러면 여기에서 SLV가 뭐고 PLV가 뭐고 FELV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먼저 이 LV라고 하는 건 특별저압이에요.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는 전압. 얘는 교류 50V 이하, 그죠? 직류 120V 이하를 이제 특별저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SELV는 자, 얘는 고압 측이고 얘는 저압 측입니다. 이 SELV는 비접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전압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이면서 자, 이 고압과 저압이 얘네들의 혼촉 방지를 하기 위한 요렇게. 그러니까 고압과 저압은 절연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우선은. 그리고 여기도 접지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접지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압 측 기준 여기에 접지가 안 되어 있는 게 SLV예요. 아시겠죠? 접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얘가 접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접지돼 있다고요. 얘는 PLV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얘는 접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압 측이 접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고압 측과 저압 측이 절연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단권 변압기 같은 거. 절연 안 돼 있다고요. 이걸 뭐냐 그러면 FELV라고 해요. 아시겠죠?
1, 2차 측이 절연이 안 되어 있는 것은 FLV.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비접지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고 비접지되어 있으면 SLV, 접지되어 있으면 PLV, 고조합이 절연이 안 돼 있으면 FLV라고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자, SELV나 PL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50V를 가해서 절연 저항이 0.5메가옴이 나오면 얘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해 볼게요. 250을 0.5로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누설 전류가 0.5mA예요. 얘 뭐예요? 1mA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ELV나 PLV 같은 경우에는 직류 250V를 가해서 누설 전류가 0.5mA 이하이면 그렇죠? 절연 저항이 0.5메가옴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얘는 절연이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FELV나 500V 이하에서는 이 시험 전압은 500V를 가해요. 500V를 가하면 얘도 또 얼마가 나오냐면 누설 전류가 0.5mA 이하로 나오면 절연 저항이 1메가가 돼요. 절연 저항이 1메가. 즉 절연 저항이 1메가 이하면 얘도 안전한 거예요. FELV나 500V 이하에서 500V를 초과할 때 500V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500V를 초과하고 1000V 이하인 거죠. 직류에서는 1500V 이하인 거고 시험 전압을 1000V로 하고 그죠? 1000V를 하고 여기엔 누설 전류가 얼마 돼요? 1mA 이하이면 절연 저항이 1메가옴 되는 거예요. 1메가옴이면 절연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절연 저항 값을 외워야 돼. SLV, PLV는 절연 저항이 0.5메가 이하, FLV나 500V 이하, 500V 초과에서는 1메가옴 이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 표로 나오죠. 나오기 얼마나 좋아요. 가로 여기 있는 거 다 가로 없애고 가로에 채워라. 얼마냐. 나오기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항에 대해서 볼게요.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압 시험은 250V 이하로 하지만 절연 저항을 1메가옴 이상 할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한 건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부하가 달려 있어요. 부하가. 근데 내가 만약에 500V짜리야. 뭐 예를 들어 600V짜리야. 저압인데 600V짜리인데 그럼 얘는 600V짜리잖아요. 근데 절연 저항을 측정하려면 얘를 분리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얘를 분리할 수가 없어.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1000V를 인가하게 되면 이게 1000V를 인가하게 되면 얘가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그럼 1000V를 얘는 분명히 1000V로 시험하라고 했는데 얘를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250V 이하로 할 수 있다고요. 시험 전압은. 요 시험 전압은 250V 이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연 저항은 1메가옴이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1메가옴은 넘어야 된다. 절연 저항은 결국에는 1메가옴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문제에 출제도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 꼭 기억하시라. 1mA, 그 다음에 1메가옴, 그리고 이 표에서 절연 저항 값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저항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고요. 절연 내력 시험.
이 절연 내력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연 파괴 시험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절연 내전압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내전압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고압, 여기는 저압, 이렇게 볼게요. 아까 여기는 고압이고 여기는 저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저압 측에서는 뭘 측정했죠? 절연 저항을 측정했죠. 절연 저항이 뭐 1메가오hm 넘으면 괜찮다. 누설 전류가 1mA 이하면 괜찮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고압에서는 그 저항의 의미가 없어요. 전압의 의미가. 여기서는 전압을 인가해서 견디냐 이거. 자, 절연 내력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절연 파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이렇게 증가시켜요. 전압을 증가시켜서 그럼 어떠한 전압 이상이 되면 절연이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파괴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 정도 전압이 되면 얘는 절연 파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험이 절연 파괴 시험이에요. 내전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된 전압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견디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된 전압을 갖고 규정된 시간 동안 얘가 견디면 얘가 절연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은 이거예요. 규정된 전압을 갖고 규정된 시간 동안 견디면 얘가 절연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이 규정된 전압을 우리는 시험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전압. 그리고 규정된 시간은 얼마냐면 연속하여 10분입니다. 연속하여 10분 동안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전압을 갖고 연속하여 10분 동안 견디면 얘는 절연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절연 내력 시험은 어디와 어디를 하느냐? 이 전로와 전로 간에도 할 수 있고요. 전로와 대지 간에도 할 수가 있겠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 또는 심선 상호 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 시험을 했을 때 이에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시험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전로의 최대 사용 전압 곱하기 어떤 배율로 표현을 될 수가 있어요. 배율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요 배율을. 그럼 요 표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뭐 7kV 이하, 7kV 초과, 25kV 중성점 접지 방식, 뭐 집적 접지 방식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요 배율이 틀려진다고요. 최대 사용 전압 곱하기 배율이 시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시험 전압도 있겠죠.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 표를 다 외우기가 어때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선 하나만 쭉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그어놓고 여기는 7kV, 여기는 25kV, 여기는 60kV, 그리고 여기는 170kV.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7kV 이하를 뭐라고 해요? 고압이죠, 그죠?
이 고압이잖아요. 고압에서는. 그러니까 저압을 초과하고 고압에서는 무조건 1.5배예요. 최대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예요. 무조건. 어떠한 방식이든 관계없어요. 고압에서는 뭐라고요? 1.5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접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접지다. 비접지다 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1.25배예요. 1.25배. 그러니까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 여러분들 중성점 접지 방식에는 뭐가 있어요? 저항 접지 방식도 있고 소리액터 접지 방식도 있죠, 그죠? 이게 중성점 접지 방식이에요.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요 25kV 이하까지 시험 전압은 0.92배가 돼요. 0.92배가 됩니다. 그리고 25에서 60kV 여기 보시면 7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에는 1.25배.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1.25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 이후에 대해서는 60kV를 초과한 중성점 집접 방식은 1.1배. 그러니까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집접 방식은 1.1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직접 접지 방식에서 60kV를 초과하고 170kV 이하 여기에서는 0.72배예요. 그리고 170kV를 초과하면 0.64배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직접 접지, 중성점 접지, 비접지. 고압은 무조건 0.15구나. 고압은 0.15구나. 1.5구나. 다시. 고압은 1.5배구나. 그죠? 중성점 접지에서 0.92, 1.25, 1.1배이구나. 그죠? 직접 접지에서는 0.72, 0.64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얘는 고압 무조건 1.5. 여긴 뭐예요? 7kV, 25kV 이하는 22.9kV 이거잖아요. 그쵸? 얘는 0.92배. 그쵸? 비접지 뭐라고요? 비접지 무조건 1.25배. 맞죠? 60kV를 넘고 170kV 이하는 154kV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154kV 0.72배. 170kV를 넘는 345kV는 0.64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고압 1.5, 비접지 1.25, 22.9, 0.92, 154, 0.72, 345, 0.64.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더라.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 회전기에는 뭐가 있어요?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조상기는 뭐예요? 동기 전동기를 무브원전한 게 조상기니까 얘도 회전기가 되겠죠.
기타 회전기에서 7kV 이하에서는 1.5, 고압에서는 1.5, 똑같네, 그죠? 7kV를 초과하면 1.25배이다. 뭐에서? 발전기, 전동기, 조선기 1.25배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예요. 권선과 대지 사이를 연속해서 어떻게? 10분간.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는 7kV 이하 1.5. 똑같네요, 그죠? 7kV를 넘게 되면 1.25.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10분간. 근데 요거 있네요. 우리가 앞에서는 7kV 이하에서는 최저시험 전압이 없었어요. 왜? 얘는 고압이잖아요, 고압. 고압은 무조건 500보다 크다고요. 왜? 1000kV니까. 그쵸? 1000kV 초과니까. 근데 여기는 7kV 이하에는 저압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이거는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니까 저압은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V, 최저시험전 500V가 해당되지 않는 거고, 여기에서는 저압도 되잖아요. 모든 회전기에서. 그러니까 최저시험 전압이 500.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쵸? 최저시험 전압 있고, 그쵸? 권선과 대지간. 다음에 볼게요. 변압기. 얘 이제 변압기예요. 변압기가 어때요? 다 똑같죠? 다 똑같다고요. 뭐만 틀려요? 이거.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저압에서 쓸 수 있고, 고압에서 쓸 수 있고, 특고압에서 쓸 수 있고, 변압기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최저 500 있다 이거예요.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외암간, 연속하에도 10분간. 변압기도 얘랑 똑같다. 그쵸? 이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다음에 기계기구 등 전로의 절연 내력. 이것도 변압기랑 똑같네요. 그쵸? 500, 10.5, 75. 다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이제 절연 내력 시험. 그러니까 연료전지라든가 태양전지 모듈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전압은 직류입니다. 그죠? 그 직류를 정류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만들어주죠. 이때 얘네들에 대한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을 가지고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 10분간 가하여서 견디면 절연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때 얘도 최저 시험 전압은 500V이다. 태양전지 모듈 같은 경우에는 1.5배의 직류 전압, 1배의 교류 전압으로 연속해서 10분간 가하여 견뎌야 된다라는 내용이면서 여러분들이 이 3절에서 절연에 대한 내용은 뭘 기억해야 되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저압에서는 요거 1mA 이하 1메가옴 시험 전압에서 절연장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는 요 전압별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한 배율 해서 시험 전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최저 시험 전압도 함께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